초영의 전략회의가 긴급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초영이 참석한 모든 장수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좋은 의견을 이야기하라고 말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침묵 속에서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좋은 의견을 이야기하는 장수는 없었지요. 초연은 속이 탔습니다. 이때 맹장 태진이 나서면서 이야기합니다. 여왕마마, 지금 우리의 목여섬은 견고하기가 아주 이럴 데가 없습니다. 성 주인은 전단강이 휘감고 있고 침입문은 남문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남문만 잘 방어를 한다면은 3년이고 4년이고 싸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시군 왕자께서 우원병을 데리고 올 때까지만 버티면 승리는 우리 것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때 시군의 공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모두 총 공격을 감행하도록 하여라. 앞으로 기어는 한들이니 목여섬을 항복해야 하느니라. 오창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 알겠는가? 그래서 이 시골도 만약에 용연 군대가 와서 뒤를 차단을 하고 앞뒤에서 협공을 하면 이 전쟁은 해낸다는 것을 기꺼이 합니다. 그래서 이 초영이는 맹장 태진이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남문 쪽에 집중적으로 데리고 있는 모든 병사들을 수비에 가담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남문에는 완벽한 방어 태세가 갖춰져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초영은 다른 것도 여전히 공격이 예상되려 하고 방대를 수업하지 않게 독려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 희군의 군대가 화살을 가지고 맹공을 허브에 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초영이 직접 함을 들고서 남문에 달려가서 진격해 이끄는 시군의 군대를 맞이해서 화살을 날리면서 항전을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영의 환실력은 알아주었기 때문에 화를 날릴 때마다 여지없이 시군의 병사들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또한 맹장 태진이도 이에 못지않은 활솜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시군의 병사들은 남문 쪽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서 그저 화공에다 대고 화살만 날려대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골의 야간 불화살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 시골의 불화살은 바람 방향이 시골이 쪽으로 부는 바람에 큰 성과를 기대하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작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바람이 역방향이라고 해서 그 공격을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에 빼하여 화살을 날려라! 이러한 시골의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걸 알아차려보는 총기 모든 병사들에게 보냈습니다. 남는 쪽에 여기는 병사들은 모두 무차게 화살을 날려버려라! 그래서 총이 화살을 땡겨서 쏘서 공방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기들은 바람을 등지고서 화살을 날리기 때문에 이 화살이 1.5배 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거리 밖이라고 생각하고 화살을 날렸던 이 시골의 병사들은 여지없이 이 화살에 속수무책을 당하는 이런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맹장 하진의 맹름한 지배력 또한 큰 보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날 전투에서 시골의兵은 3,000명이라는 많은 사상적을 이루고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맹장 퇴진이 퇴각하는 시골의 군대를 나오면서 승리합니다. 오늘 공격은 잘 막았다. 하하. 그러나 내일 공격은 또 어떻게 막아야 될지 걱정인걸. 그러나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는 것이 사나이 대장부의 전투 방식이지. 그래서 맹장 퇴진이는 오늘 첫 번째 전투에서 이중한 승리를 가져다준 모든 병사들에게 이 상을 돌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병사들아, 나의 영웅한 병사들아, 오늘 아주 잘 싸웠다. 내일 또다시 전투가 시작되지만 너무 걱정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맹장 퇴진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니라. 왜 참으셨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편 이날 시골의 진영에서는 긴급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첫날 전투에서 시골이 3,000명의 사상자를 내고서 패주를 하고 나서 열리는 첫 번째 긴급 회의였어요. 이날 인상이 구겨진 시골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좋은 계책이 있으면 좀 내놔봐라. 응? 하고 좌우를 둘러봅니다. 이때 태사 솔지가 지금 정국법을 써서는 성이 견고해서 돌파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구리가 그럼 뭐 다른 방법이 더 있는 거야? 말 좀 해보지. 예, 주고 제가 은밀히 기르는 사병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피부하고 초량의 기량이 아주 출중한 살수들입니다. 이 살수들을 한번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요?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 비무하고 초량이는 태사 솔지가 이제 사병으로 길렀던 이 요원들이었어요. 이 전국시대 때는 이 사병과 관병 이런 것에 이 명확한 구분이 없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이 특수임무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뭐 이제 특수전 사령부 모여가지고 뭐 UDT도 있고 뭐 707도 있고 뭐 해병대도 있고 이게 다 특수군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체계화가 잡혔는데 2500년 이 당시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위가 높은 이런 저기들은 이런 사병들을 이제 몇 명씩 고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받은 임무는 이제 이 전단강이 이 성을 휘 감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전단강에 이 물살이 상당히 셌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노를 지어서 가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모기아 성은 천연의 요새의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전단강이 이게 밀물이 됐을 때, 이게 밀물이 돼서 이제 물을 차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때는 이 하수구하고의 높이가 이게 거의 닿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수구를 통해서 이 건물 안으로 침투하는 이런 작전을 생각을 해낸 것이었어요. 이 비무하고 초량이가. 그래서 비무하고 초량이가 이 전장관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이제 이 만조가 시작이 되면서 물이 이제 역류로 막 차고 올라오게 됩니다. 이 얘기니까 비무가 초량이한테 이야기해요. 이제 허용된 시간은 딱 2시간이야. 2시간 후에는 다시 물이 빠지기 시작할 거라. 지금부터 강으로 들어가자. 하면서 이제 비무가 초량이하고 둘이서 이제 강 하부에서부터 이제 이 침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건물 내부로 침투를 하기 시작을 하죠.
이들이 강력하게 훈련을 받은 요원들이었기 때문에 물을 타고 침투하고 뭐 벽을 타고 오르고 이런 거는 거의 그냥 매일같이 밥 먹고 하는 게 이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너무 그냥 익숙한 그런 임무였어요. 이제 물 통하고 나서는 이제 다시금 이 로프를 걸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이제 벽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작업을 하면서도 서로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이 특수요원들은 절대 이 침투 작전할 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손짓과 눈빛, 고갯짓, 뭐 이런 걸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침투 작전을 하면은. 그래가지고 이 밧줄을 타고 이들이 이제 회랑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이 회랑으로 이렇게 내려서면서 회랑에서 다시 밑에로 가면 이제 건물, 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건물 구조가. 그래서 누구를 노리고 이들이 침투를 하냐면, 노가성을 지키는 맹장이 있었어요. 이 맹장이, 이 태진이라는 맹장이 있었는데, 이 태진이를 살해하라는 이 명령을 받고 이들이 침투를 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이제 이 성을 공략해서 빼앗을 수 없으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전쟁에서는 이게 정글법이다, 이게 아니다, 이게 비난할 상황이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 전쟁은 항상 이 비겁함을 언제나 갖고 수행하는 작전 중에 하나가 이 전쟁이에요. 이 적을 제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거는 사술이야, 아니야, 이거는 정통이야, 뭐 이런 구분이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그래서 언제나 이기는 사람의 편에서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고, 이들은 또 영광한 영웅으로 또 묘사가 되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이 비무하고 철야이가 무사히 성내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맹장 태진이가 어디에 거처하는지는 모르고 진입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건물 아래에서 동태를 살피게 됩니다. 자, 이 두 특수요원 비무하고 철야이가 완벽히 작전을 성공하는지 그 이야기는 또 다음 편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병법을 연구 중인 태진은 불안한 마음에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이 몰려온 시굴의 군대가 그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아무리 견고한 목야성이었지만 얼마 못 가서 함락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에 병법책을 다시금 펼쳐 들어서 읽고 있었지. 이렇게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태진은 잘못 들었겠지. 아니, 잘못 들었기를 바랬는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태진이 다시 책을 잡고서 병법에 집중하려는데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맹장태진은 샤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이나 저금이나 이 느낌이라는 게 세상 살아가면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날 태진의 느낌에 분명 누군가 침입했다는 그런 짐작을 하게 하는 징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태진은 읽고 있던 병법책을 갈무리하고서는 귀를 기울였어요. 이때 이 비유하고 이 초량이는 이제 주위를 살피면서 태진의 집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느낌상 밤늦도록 우리 켜져 있는 태진의 집을 찾아서 마당을 가로질러서 건너오고 있었지요. 태진의 마당에는 소리가 잘 나는 자갈을 잔뜩 깔아놨어요. 이것은 태진이 혹시라도 모를 침입자를 알아차리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이것도 모르고 이 김우하고 초량이는 자갈이 깔린 중당 마당을 건너서 대진의 집 안으로 진압을 하고 있었던 것이 어찌요. 이의 특징은 칼을 잡고서 앞으로 나서면서 침입자의 공격에 대비를 하면서 천천히 움직여 가고 있었지요.
능치를 채먹고 모른 이 비무하고 초려하는 자신들이 완벽하게 침투했다고 자신만만했는지 아주 당당하게 중당 안으로 들어선 것이었지. 이들은 무술 학교에서 배운 은밀한 침투에 필요한 동작들을 망각을 하고 작전은 거의 성공을 했다는 위험 아니란 자세로 맹장 태진의 집으로 침입하고 있었던 것이었지. 또한 이들은 둘이 걸어 들어오면서 빔과 초량이한테 이야기까지 한 것이었어요. 초량아, 내 발소리가 좀 큰 것 같지 않아?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이 태진이 자신의 쌓인 검을 고추 잡아서 먼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침상을 마치 사람이 자고 있는 것 마냥 베개를 만들어서 이불을 덮어두었어요. 이것은 태진이 분명 나를 노리고 침입한 자객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나서 일종의 속임수로 쓰인 그러한 방편으로 마치 사람이 자고 있는 것 마냥 만들어 놓고 자신은 먼 뒤에 숨어서 적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이들의 발소리는 이제 중당을 가로질러서 자갈밭을 지나서 태진의 바로 앞 섬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객들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장수와 색사 왕들이 살해가 되는 일이 이 시대에는 아주 빈번했어요. 그것은 효율적인 전쟁 수행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 겁니다. 여러분, 큰 말씀이
침입자를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돼지는 이제 자신의 사인검을 뽑아들고 문 뒤로 가서 침입자의 공격에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또한 이불을 베개를 덮어서 사람이 자는 것처럼 속임수를 쓰고 있었지요. 이에 침입자들은 이제 대진의 자갈 마당을 지나서 진입해 들어온 것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대진은 이 침입자들이 한 명이 아닌 두 명이라는 걸 이 자갈 마당을 지나는 발소리를 들으면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놈이로군 하면서 침입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제 비밀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비밀하고 초량이는 이미 1층으로 자고 있는 그 베개로 덮어놓은 이불이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문 뒤에 숨어 있는 태진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진은 그래도 방어 태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일격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 태진이 마당으로 내렸으면서 방어를 시작을 합니다. 이놈들 감히 여기가 어딘지 알고 한밤중에 침입한단 말인가? 응? 너희들 오늘 잘 걸렸다. 내가 대장군 토리라는 걸 너희들은 모르는 모양이구나 하고 태진은 이제 자신의 공을 들고 이 비밀의 초량이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비밀하고 초량이는 이미 영역을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거의 기계처럼 움직이면서 둘이 첩을 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 이 둘의 팔 부딪히는 소리에 이제 주위에서 있던 태진의 경비병들이 여기저기서 뛰쳐나오면서 이 두 사람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제 태진이 자신의 필살기를 펼쳐 보였어. 비물의 가슴에 검을 날렸어요. 비물은 태진의 칼에 가슴에 큰 상처를 입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이 초량이 붕괴를 해서 박차고 나오면서 초량이 칼 솜씨를 유감없이 가득
합니다. 이 차량의 칼솜씨는 비무보다 좋았어요. 그래서 태진도 보통 실력을 가진 실자가 아니란 걸 알고서는 초량을 조심스럽게 상대를 해나가고 있었어. 그때 이 태진의 부하들은 초량의 출중한 칼솜씨에 넋을 놓고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강수가 나서서 초량에게 대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 이 초량은 분위기를 단박에 알아차리고는 태진 하나만을 해치이라는 그런 전략을 세워서 초량이 달빛 아래 자신의 가진 검색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달빛 아래 번쩍이는 초량의 칼 솜씨 안에 태진도 그 넋을 잃고 방어하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량이 태진의 시야를 흩어뜨리기 위한 전법이었어요. 달빛 아래에서 어지럽게 춤을 추는 초량의 칼 아래에는 무서운 암기 하나를 준비하고 있었다. 초량의 암기는 그대로 날아가 태진 심장에 박혀버립니다. 이 태진은 가슴에 와 박히는 무언가가 뜨끔한 걸 느끼면서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검은 피를 토해냅니다. 당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예명을 달려 하는구나. 끝까지 내가 안 피하라. 뭐하려 했거늘 하느니 그 작은 소망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분하구나 하면서 태진은 그 자리에서 절명을 해버립니다. 이 태진의 죽음을 감지한 초량은 그대로 목야성을 빠져나갔어.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한 시굴. 시굴은 그날 아침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 초조해서 잠을 설쳤어요. 시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태사 솔직을 찾습니다. 태사 니 있느냐? 태사! 하고 이제 태사 솔직을 찾습니다. 이거 태사 솔직가 다급히 뛰어오며 아지 태워 솔직 여기 있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에 작전은 어찌 된 게야? 응? 하루 이제 이 작전을 주도해서 살수 2명을 파견을 했는데 이들이 성공을 했는지 어쨌는지 몹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지가 여왕 지금쯤 아마 저 볼반을 걸어서 오고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초량이가 아마 살아서 올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합니다. 뒤늦게 초량이 이날은 안개가 좀 끼었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았어. 요원 초량이가 한 150도 정도 앞에까지 올 때까지는 명확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지. 그러나 태사솔지는 분명히 초량이가 군락 앞으로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군락 앞에 당도한 요원 초량이가 시골하고 태사 솔지 앞으로 와서는 군매를 하면서 무릎을 꿇어이어 요구합니다. 어쩌는게 하명하신 임무는 차질없이 완수했나이다. 하고 초량이가 무릎을 꿇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시골이 앞으로 나오면서 그래 고생 많았다. 태사 이 요원을 한 단계 승급시키거라. 하고 이제 초량이를 1계급 승진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초량이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의아해하는 초량이를 보면서 초량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비무가 전사했습니다. 비무가 전사했어. 이때
처형에게도 태진의 죽음 보고가 됩니다. 영마마, 영마마, 무슨 일이냐? 어렵게 항성하오나 대장군, 태진 장군께서 오늘 저녁에 교환에 습기기 위해서 그날 그 명을 달리했나이다 하고 초연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초영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태진 장군이 천사를 했다는 말이냐? 응? 자세히 말을 해보거라. 자세히 말해보거라. 이 목야성은 누가 지킨단 말이냐? 이 목야성을 누가 지킨단 말이야?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모든 대신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영초영이 앞에 오복하고서 왕마마 고전하시옵소서. 아무리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 않습니까? 하며 대신들도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구원군은 오지 않고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던 대장군 태진이가 어제 저녁 귀한의 손에 의해서 피살당했어. 아침에 시체로 발견되는 이런 참혹한 현실을 직시한 여왕초영은 조석간에 모기야성이 함락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초영의 눈물을 과연 멈추게 할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또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